교재는 290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가 되겠고요. 조회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조회 기준은 국내 출고 기준이고요. 미수 기준은 발생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민국자전거 본사에 2023년 11월 발생된 채권의 금액이 가장 큰 고객을 고르시오. 발생된 채권입니다. 어디 가서 볼까요? O. 미수채권 집계. 영업 현황이죠? 자, 영업 현황에 미수채권 집계. 사업장 본사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기간은 11월입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확인. 출고 기준이고요. 발생 기준입니다. 고객 탭에서 조회 버튼 누르시고 단기에 발생된 금액 중 가장 큰 고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라상사가 되겠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계획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전개 구분은 모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세워진 주계획 내역으로 소요량을 분석하였다. 다음 중 예정 발주일이 가장 빠른 품목을 고르시오. 구매 자재 관리에 오셔서 구매 관리에 소요량 분석입니다. 그래서 소요량 전개인 MRP가 되겠습니다. 클릭. 분사되어 있고요. 조회 버튼 눌러보세요. 자, 눌렀나요? 모의 전개고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 발주일이 가장 빠른 품목 고르는 거죠. 예정 발주일 9일, 10일, 5일, 13일. 가장 빠른 것은 유아용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13번. 다음의 보기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요청 일자는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 다음 중 보기의 데이터로 조회된 청구 등록 내역 중 품목 등록의 주 거래처와 청구 등록의 주 거래처가 다른 품목을 고르시오. 청구 등록 조회하셔야 되겠죠? 자, 청구 등록 클릭. 본사고요. 요청 일자는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조회. 주거래처와 품목 등록의 주거래처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품명에서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입니다. 클릭. 품목 등록에 있는 주거래처는 주식회사 형광램프네요. 그런데 주식회사 제일물산이죠? 그래서 틀립니다. 답은 1번이네요. 두 번째, Fill Front MTB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눌렀더니 하나상사고 하나상사입니다. 세 번째, Willing DE. 자, 부가 기능에 품목 상세 정보 열어서 확인하셔야겠죠? 주식회사 세림와이어, 주식회사 세림와이어. 네 번째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동기업, 주식회사 제동기업. 그래서 청구 등록에 있는 주거래처와 품목 등록의 주거래처가 다른 곳은 프론트, 포크,
S가 되겠습니다. 14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발주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예요. 다음 중 고객의 주문에 의해 등록된 발주 번호를 고르시오. 자, 주문에 의해 등록했다? 그러면 수주 등록이죠? 자, 그러면 일단 발주 등록 클릭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5일까지 조회하겠습니다. 발주번호 1번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력 정보 보겠습니다. 이전 프로세스, 즉 비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입력한 거죠. 직접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력 정보 봅니다. 청구 등록이네요. 즉 청구에 의해서 발주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력 정보 봅니다. 그랬더니 수주 등록입니다. 드디어 주문에 의해서 발주 등록이 되었죠. 그러면 발주 번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P02311000003 P5예요. 얘는 더 영문입니다. 그래서 3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번째 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이력 정보. 그랬더니 이전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한 발주 번호가 되겠습니다. 15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가 되겠고요. 입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0일이고요. 입고 창고는 제품 창고, 발주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입니다. 발주 내역을 활용하여 입고 처리하려고 한다. 발주 내역 중 품목별 발주 잔량, 즉 미입고 수량이 가장 많은 품목을 고르시오. 입고 처리 국내 발주가 되겠습니다. 입고 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11월 10일까지고요. 창고는 제품 창고가 되겠습니다. 발주 내역을 활용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발주 입고 탭으로 오셔서 조회, 발주 적용 클릭하겠습니다. 건별로 하셔도 되고요. 리스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품번 나오네요. 조회. 근데 발주 기간 언제로 해야 돼요? 11월 1일부터 11월 5일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5일 조회. 품명이 프레임넛 40개입니다. 그러면 프레임넛 40. 프론트 포크 S는 45개입니다. 45. 휠 프론트 MTB는 62입니다. 62. 티타늄 없습니다. 프론트 포크 S는 20개가 더 있네요. 자, 더하기 20 합니다. 위링 DE 57개입니다. 그러면 45에서 20 더하니까 65개예요. 65, 62, 40, 57. 가장 많은 품목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프론트 포크 S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네, 품번 있는 거 다 더해 주셔야 돼요. 하나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16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고요. 마감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입니다. 국내 메인 마감 내역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메인 마감 국내 거래가 되겠습니다. 클릭. 마감 일자는 2023년 11월 11일, 2023년 11월 15일까지입니다. 조회. 4개의 마감 번호가 있네요. 자, 첫 번째 마감 번호는 영동 바이크 거네요. RV 2311 7번을 마감하였다. 하단에 보시면 입고 번호가 RV 2311 000007 맞죠? 네, 동그라미. 두 번째 5번은 입고 수량이 50개 중 30개를 마감하였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30개를 마감했는데 처음에 몇 개가 입고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15일까지 눌러보세요. 조회. 이 중 5번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단에 보세요. 입고 번호가 몇 번인가요? RV2311 5번이죠? 요거에 대해서니까 맨 끝에 겁니다. 그리고 품명도 나와 있죠. 여기에 입고가 50개 됐는데 마감이 몇 개 됐어요? 30개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미마감된 게 20개 있어요. 맞는 답이죠? 네, 동그라미.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마감 번호입니다. 6번째 마감 번호는 프로젝트가 설정되어 있답니다. 하단 관리 부분에 보시면 프로젝트가 A001 컴 교육사업입니다. 맞죠? 네, 잘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마감번호 7번은 재고평가 시 재고 수량 375가 아닌 25개가 반영된다. 한번 볼까요? 마감은 25개 박스고요. 재고 단위는 EA예요. 그래서 375입니다. 입고에 대한 마감 수량은 25개로 반영이 되지만 재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재고 단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375개를 평가하셔야 돼요. 답이 4번이 틀렸네요. 답은 4번. 17번 아래 조회 조건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메인 마감, 국내 거래의 전표 내역들을 확인하고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회계 처리 메인 마감 메뉴입니다. 클릭. 기간은 2023년 11월 11일이고요. 2023년 11월 15일까지 조회를 하시는데 이미 전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전표로 눌러주셔야 돼요. 조회. 그러면 전표가 4건이 처리가 되었네요. 자, 첫 번째 14700 제품. 여기 있네요. 네, 사용했습니다. 원재료 두 번째 거 눌러볼까요? 네, 원재료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사용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있나 찾아볼게요. 첫 번째 거에 부가세 예수금 없고 두 번째 없고 세 번째도 없고 네 번째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즉 지금 구매잖아요. 구매는 매입입니다. 사갖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이 되고요. 영업관리에서는 팔잖아요. 팔을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8번 아래 조회 조건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작업 내역 2023년 11월 11일에 산악자전거 P20지 10개를
전시 목적으로 특정 창고로 이동시켰다. 전시 품목은 양품이지만 판매 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소의 적값 여부는 적값. 자, 장소입니다. 적값이고 가용 여부는 부인 곳이다. 이곳으로 보낸 거를 찾는 건가 봐요. 작업 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고 이동 등록 참고 메뉴를 사용하였다. 작업 내용에 만족하는 이동 번호를 고르시오. 재고 관리 가겠습니다. 재고 관리에 재고 이동 등록 창고. 이동 기간은 2023년 11월 11일 날 하루입니다. 되셨어요? 조회. 제품 창고, 그 다음에 상품 창고로 옮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값 여부가 적값이고 가용 여부가 부인 곳만 찾으면 되죠.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시스템 관리 열어서 기초정보 관리에 창고, 공정, 생산, 외주 공정 등록입니다. 창고 장소에서 조회 버튼 눌러서 우리 재고 이동 등록에 제품과 상품 창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적값 여부를 적값으로 놓으세요. 적값으로 찾으셨나요? 자, 상품 창고 열었더니 가용 여부가 부인 곳 여기입니다. 가용 재고 여부예요. 여기가 부인 걸 찾는 거거든요. 상품 적재 장소입니다. 그럼 제품 창고 한번 볼까요? 제품 창고에는 가용 여부 부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만 찾으면 돼요? 적재 장소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이동 등록 창고에 오셔서 적재 장소, 즉 산악자전거 P2공지 10개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상품 적재 장소로 이동한 거예요. 이동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V2311 2번입니다. 답은 2번. 그럼 나머지는 다 상품 장소, 그 다음에 예비 장소, 점검 장소. 근데 상품 장소는 적값이었어요. 예비 장소와 점검 장소는 눌러볼까요? 전체로 놓고 보면 적값 여부가 부적값이에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적값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를 적값 여부로 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굳이 얘네들은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값의 가용 재고 여부만 부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적재 장소. 답은 몇 번? 2번. 19번. 아래 조회 조건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아유, 너무 어려워요. 조회 조건의 조건으로. 네. 사업자는 본사. 실사 기간은 11월 1일 단 하루 그날 실사를 했대요. 부품 창고의 부품 장소에서 4가지 품목에 대하여 정기 재고 실사를 실시하였다. 각 품목에 대하여 대처로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자, 실사 어디서 하죠? 구매 자재 관리에 재고 관리에 여기 재고 실사 등록입니다. 클릭. 실사 기간 넣을게요. 2023년 11월 1일입니다. 조회. 부품 창고에 부품 장소에 정기 실사 하나밖에 없네요.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여기 창고 장소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프론트 포크 S는 3개만큼 출고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고 조정한다 라는 것은 전산 재고가 실사 재고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3개를 빼야 돼요. 전산 재고는 120개, 실사 재고는 117입니다. 그래서 3개를 빼서 똑같이 117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출고 조정합니다. 네, 옳은 설명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 너트는 2개만큼 전산 재고를 차감한다 그랬거든요. 자, 프레임 너트를 보니까 전산 재고가 180개고 실사 재고가 182개입니다. 그러면 전산 재고에 2개만큼 입고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차감한다 그랬어요. 빼버린대요. 그러면 2개를 빼면 전산 재고는 178이 되는 거고요. 실사 재고는 18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설명했어요. 만약에 바르게 설명한다 그러면 2개만큼 입고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링 DE는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번 살펴볼까요? 125개, 125개. 똑같네요. 그러면 작업하지 않아도 되죠. 네 번째, 전산 재고가 88개고 실사가 100개네요. 그러면 입고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죠. 입고 조정할 거예요. 누락된 입고건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그렇죠. 입력된, 그러니까 누락된 게 있으면 그거만큼, 그 개수만큼 찾아서 입고 조정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입고 처리를 하게 되면 전산 재고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는 입고 처리예요. 조정이 아니고요. 입고 처리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20번 아래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은 본사고요. 조정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5일입니다. 입고 창고는 상품 창고의 상품 장소고요. 출고 창고는 반제품 창고의 반제품 장소입니다. 세트 모품목은 유아용 자전거 세트네요. 자, 세트 적용 기능을 활용하여 세트품에 수불 조정 입력할 때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이죠. 자, 그래서 세트품 수불 조정 등록 클릭. 조정기간 넣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5일이에요. 입고 창고는 상품 창고가 되겠습니다. 장소, 상품 장소 넣어주십시오. 출고 창고입니다. 반제품 창고. 출고 장소도 반제품 장소. 되셨나요? 조회. 조정번호 1번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체크합니다. 그리고 셋 적용을 눌러주세요. 조회.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은 대상 수량이 20개이다. 자, 대상 수량 20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바구니 대상 수량은 10개입니다. 네, 맞고요. 자물쇠를 적용, 입력하면 출고 조정 수량만큼 재고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자물쇠 같은 경우는 10개가 출고 조정 수량으로 됐죠. 그렇게 되면 세트를 만드는데 품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가 됩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 그러면 유아용 자전거 세트는 증가를 하겠죠. 네 번째는 유아용 자전거 적용 입력하면 출고 조정 수량만큼 재고가 감소한다. 네, 출고 조정 수량만큼 재고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네요. 증가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유아용 자전거는 입고 조정 수량이잖아요. 그래서 10개가 늘어나는 거고요. 출고는 재고가 감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9회 실무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